일단은 2일차죠. 그래서 아직까지 툴 사용법 읽지 않았을 테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페이지 하나 열어두시고요. 그래서 연습장으로 쓰기로 한 REPL 있죠? 여기서 크리에이트 바로 하시면 돼요. 언어는 자동으로 자바로 설정돼 있으니까. 여기까지 나왔으면 실행해보고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줍니다. 잘 돌아가는 거 확인했으면 이제 문제 가져오면 돼요. 자, 이 문제를 가져올 건데 자, 문제는 가져올 때 컨트롤 A 하면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A, 컨트롤 B 하면 돼요. 그래서 자, 이거 한 줄 뭐 하는 건지 이 두 줄 해석해보자면 A라는 공간을 만들 건데 그 공간에는 int 정수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저 A는 5인데 뜻 무슨 뜻일까요? 이거 해석해보자면 이게 뭐였죠? 이거는 같다가 아니라 대입 연산자예요. 같다는 이거예요. 등호 두 개.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등호 하나를 같다가 아니라 대입한다 라는 의미로 해서 이 A라는 공간에는 5라는 값을 넣겠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변수일까요? 값일까요? 네? 네, 그쵸? 변수죠. 이 변수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뭐죠? 그러면? 대입변선 저 왼쪽에 있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 11번, 12번 줄에서 이 A는 뭐예요? 변수요. 여기서는 값이에요. 아, 왜냐면 이 대입 연산자 왼쪽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값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 그 값은 뭐일까요? 어떤 값일까요?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죠? 오. 그쵸? 5예요. 왜냐면 자, 지금 이 8번 줄의 상황은 A라는 공간을 만들었고 맞죠? 그 다음에 9번 줄에서 A라는 공간에다가 5를 넣고 있어요. 그럼 값이 5가 들어있는 거죠. 그 값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5예요. 그래서 이거 일단 실행시켜 보면 네. 이 출력문 각 출력문 간의 차이점 아시겠죠? 여기는 5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5랑 10이 더한 연산의 결과가 출력된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것까지 했던 것 같은데 이건 뭐라고 출력될까요? 이거랑 이거 두 개 각각. 그냥 A랑 A 더하기 10이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출력될까요? 그러면 저거 다운표 카카오표는 문자라고 그러니까 글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거를 네. 표현하는 거라고. 그쵸? 이게 문장이에요. 이거는 문자. 문장이라서 그냥 문장 그대로 나옵니다. 텍스트 그대로. 보이시죠? 그래서 이 차이 아시겠죠? 그러면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두 개 출력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에러요? 왜 에러가 나올까요? 한방표 없어. 이거 이 부분 말하는 거죠? 에러 발생한다는 게. 네. 이런 부분에서 에러가 나는 건 이 C 언어에서 발생합니다. 그냥 1, 2, 3, 1, 2, 3 둘 다 나와요. 이게 둘 다 똑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1, 2, 3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땐 1, 2, 3 두 개 다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문장이 출력된 거고 얘는 정수가 출력된 겁니다. 엄연히 달라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4, 5, 6. 자, 이렇게 했습니다. 둘 다 4, 5, 6을 더하는 건 맞는데 이 결과는 다른데 어떻게 나올까요? 이것도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이 추측하는 과정 지난 시간에 필요하다고 강조 드렸죠? 1, 2, 3, 4, 5, 6이랑 밑에는 1, 2, 3이랑 4, 5, 6 더하니까 123이랑 450. 네, 맞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1, 2, 3, 4, 5, 6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579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은 얘는 지금 문자예요, 둘 다. 그쵸? 문자로서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한 덩어리에 새로운 문자가 만들어져서 1, 2, 3, 4, 5, 6이 된 거고, 여기는 그냥 진짜 정수 간의 연산 덧셈이니까 579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 2, 3 대신에 안 4, 5, 6 대신에 0 쓰면은 뭐라고 나올까요? 안녕? 영어 나올 거. 그쵸? 네. 안녕 나오겠죠? 이렇게 이게 조금 낯설 수가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안 더하기 0을 했더니 진짜로 안 될 것 같은데 됐고 결과가 안녕 나왔으니까 자바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 결과, 이런 연산이 있으면 새로운 데이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러면 화면에 뭐라고 나올까요? 그쵸? x는 0이라고 나오겠죠. 문자 그대로 봐야 되니까 여기 큰 따옴표에 쌓여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보면 그냥 똑같은 거가 아니라 그냥 문장 두 개를 이어붙인 꼴이 된 거죠. 이제 여기에다가 0 대신에 10을 써볼게요. 10. 일단 여기다가 A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맞춰서. 그러면 뭐 A는 10 나올 텐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좀 다른 것랑 같이 있어갖고 헷갈리는데 그냥 따로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꾸 다른 거랑 엮여 있어가지고 보실 때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x를 5라고 할게요. x 이렇게 하고 이렇게 x는 10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x는 5라고 해놨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숫자랑 문자를 더하는 게 이상하죠. 자바는 이게 됩니다. 다시 이게 숫자여야 되는데 이래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x는 10 이런 식으로 나와요. 분명히 여기는 문자고 여기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바는 돼요. 그러면 출력 결과에서 보이는 이 10 있죠? 얘는 여전히 이때 썼던 정수로서의 10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 전에 더해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연산이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실제로 문자고,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개랑 지금 타입이 다르죠. 얘는 정수고 얘는 문자예요. 문장이라고 할게요. 근데 둘이 타입 다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데이터 타입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이 데이터 타입을 일치시킨다는 것 그 관점에서 정수가 문자가 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문장이 정수로 되는 게 편할까요? 이건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이 x는 이게 숫자가 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이 10이 문장이 되는 게 편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편할까요? 10이 문장이 되는 게 편합니다. 이 x가 숫자로 된다는 거는 조금 뭐 된다고 하면은 좀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이 실행될 때 이게 숫자로 바뀌는 그 과정이 얘가 문자로 바뀌는 과정보다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연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간에 생략된 과정이 있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문장화가 돼요. 문장이 돼서 연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끼리의 덧셈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숫자가 문자가 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뭐라고 출력될까요? 일단 이거는 한번 어떻게 나올지 눈으로 한 번만 해보세요.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x는 30 1번, 자 2번 x는 1020. 자, 실행해 볼게요. 네, x는 1020 나와요. 자, 이거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연산해야 된대요. 근데 연산 순서가 있어요. 또 연산 순서는 이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여기서 이 부분일까요? 아니면 이 부분일까요? 그렇죠? 빨간색이죠. 왜냐면은 뭐 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수괄호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냥 별다른 말 없이 앞에서부터 하는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순서 이게 먼저니까
이거를 이 부분 먼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봤듯이 x는 1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숫자 20을 더하고 있는데, 자 이러면은 그냥 크게 구조만 보세요. 문장이죠, 숫자죠. 그럼 문장과 숫자를 더할 때 숫자가 문장이 되는 게 더 낫죠.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였고, 그러면 얘도 이 연산 과정에 자동으로 문장이 되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럼 문장과 문장의 덧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x는 102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 이해되셨나요? 그냥 중요한 거는 문장과 숫자에 뭐 덧셈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숫자가 자동으로 문장이 된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 결과가 출력이 뭐 x는 30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지 않죠? 그냥 수학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확인을 해보죠. 네, 30 나왔죠? 여기 괄호 안쪽이 먼저 실행되고, 그러면 연산 결과가 30이니까 이때 숫자 30이에요. 숫자 30. 자, 그러면 얘는 문장이죠. 문장과 숫자를 더하면 숫자가 다시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x는 3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보세요. 제가 int y는 5라고 하고 x는 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잠깐 지우고 여기 안에 있는 10 대신에 x라고 할 거고 20 대신에 y라고 해보겠습니다. 출력 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x는 x로 자, 이거랑 이거 두 개, 제가 x랑 y를 더한다고 했는데 이게 뭘까요? 되고 얘를 값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변수로 봐야 될까요? 이 x랑 y를 각각. 값이 그쵸? 값이죠. 등호 왼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입연산자 왼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x가 10이고 y가 5. 따라서 x는 10 먼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더하다 보면은 5가 문장이 돼서 x는 105 라고 나오는 겁니다. 나왔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 괄호 쳤어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x랑 y가 값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10과 5를 먼저 정수 연산을 한 다음에 문장이랑 더하겠죠? 이럴 때 x는 15가 나옵니다. 잘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x는 이라고 했으니까 y는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이게 y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변수는 만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저장만 하는 거예요. 저장만. 이 5라는 숫자를 y라는 변수에 저장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장해 놓은 걸 안 썼다고 해서 뭐라 하진 않고요. 뭐 y를 쓰고 싶다 그러면 x랑 비슷하게 처리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 x는 뭐 10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는 y는 5라고 나오겠죠. 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그 과정을 아시겠죠? 이젠 과정 아직 이해 안 되신 분이 있나요? 여기까지는 쉬우시죠? 그래서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등호 왼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값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걸로 따지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절대로 같다가 아니라 대입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 페이지에 있는 내용 문제 잘 푸셨죠 다들? 제가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지. 제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정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이에서만 문제를 푸셔야 돼요. 코드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뭐 여기서 엔터를 몇 번 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되니까 여기 사이에서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기 사이에서만. 그래서 좀 이런 타입의 문제를 많이 마주칠 겁니다. 문제를 푸는 동안. 그래서 뭐 이거는 출력 예시예요. 출력이 A는 10으로 돼야 되고 B는 5로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원래 지금 보시면 A 안에는 5가 있고 B 안에는 10이 있잖아요. 바뀌었죠. 그러면 바뀌도록 하는 코드를 여기서 작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문제를 풀었을 때 뭐 A랑 B 바뀌면 되니까 뭐 여기를 B, 여기를 A라고 수정하고 풀면 잘 나오긴 하겠죠. 바뀌어서 뭐 A는 10, 뭐 B는 5 이런 식으로 잘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부분 건드렸으니까 여기서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고 이런 거는 뭐 개념이니까 그냥 지우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실행한 결과는 지우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실행해보면 결과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는 아시죠? 이제 당연히 여기서는 A는 값이고 그 값은 5고 그렇기 때문에 5가 나온 거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자면 혹시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 제대로 못 해가지고 못 푸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그냥 실행했을 때 네. 50, 50 이렇게 나오죠. 네. 왜 나왔는지는 이제 알아야 되고 이제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 b를 만들었고요. 뭐 10이라는 값을 한 번에 넣고 있죠. 만듦과 동시에. 그래서 이 한 줄에서 다 끝냈습니다. 얘는 뭐 두 줄에 끝냈죠. 뭐 이거 두 개는 좀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만들고 만든 다음에 넣었고 여기서는 만들자마자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해당 A에 들어있는 값 A에는 5가 들어있으니까 5를 출력하고 있고 B에는 10 들어있으니까 10 출력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두 개는 무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를 해서 여기 결과가 A는 10, B는 5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간단하죠. 뭐 A는 10, 뭐 B는 5라고 해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A는 10이 나왔고 B는 5가 나왔어요. 맞죠? 근데 여기 수정 가능한 범위 있죠? 여기 안에서도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int b 왜 안 되는지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한 분이 있다면 아마 실행했을 때 콘솔에서 에러 메시지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에러 메시지 있죠? 이거를 한번 읽어보고 무슨 뉘앙스인지 파악하셨어야 돼요. 지금 잠깐 읽어보세요. 첫 번째 줄에 메인 뭐 찾았다. 자, 여기서 이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이 베리어블이라는 건 변수예요. 변수. 그러면 이거는 변수 A, 변수 B라고 읽으면 되겠죠. 이거는 이미 정의됐다. 둘 다 똑같죠. 이미 정의됐다라는 겁니다. 메인 메서드 안에서. 메인 메서드는 이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설명할 때 메인 메서드 보세요 하면은 이 안쪽을 보면 되고 메인 클래스 보세요 하면은 이쪽을 보면 돼요. 보면은 A랑 B는 이미 정의가 됐는데 여기서 또 정의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류 메시지는 항상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있는 거를 선언하는 것도 안 되고 대신에 뭐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int a1 뭐 int b1 근데 이러면은 이제 문제 정답 나오진 않죠. 왜냐면 a1이랑 a는 다른 변수니까 b1이랑 b도 다른 변수고 그래서 원래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내가 뭔가를 하겠다 그럼 재활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5가 들어있었는데 뭐 10으로 바꾸겠다 이런 작업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a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변수 b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은 좀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문제 푸는 것도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코드를 해석해 볼 건데 int a, a는 5. 자, 여기는 a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int가 있으니까 정수만 들어갈 수 있고요. a에다가 5를 대입하고 있어요. 대입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a는 대입 연산자 왼쪽에 있으니까 변수인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뭐 변수 b를 만들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트가 있으니까 정수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공간에다가 대입 연산자가 있어서 10이라는 값을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a에다가 이런 상황인데 10이라는 값으로 5를 덮어쓰기 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b에는 5가 들어있는데, 다시 10이 들어있었는데 5라는 값으로 덮어쓰기 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결과가 a랑 b 값이 서로 뒤바뀌어서 나왔는지 근본적인 원인이 있죠.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값이 바뀐 이유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변수에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었다면 이렇게 나왔겠죠. a 다시 한번 실행을 했어야 됐는데,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었으면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a는 뭐 5, 10, b는 15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근데 아니라 하나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